미쳤어요.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청소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어떻게 켜? 서울 강남 고급 백화점 VIP 갈라쇼. 불이 꺼진 무대 위 누군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낡은 유니폼, 굽은 허리, 손에는 오래된 바이올린. 관객석에서는 비웃음이 흘러나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무대에 선다고. 그런데 첫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끌어안은 영혼의 절규, 수십 년간 침묵했던 전설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청소부로 살고 있었나? 그리고 그날 무대 뒤에서 울고 있던 또 다른 소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한 세기의 침묵을 깨는 음악, 그리고 두 여인의 운명을 바꾼 기적의 기록입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프리미엄 백화점.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나는 이곳에서 윤시아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문화센터 데스크에 앉아 프로그램 안내 전단지를 건네며 기계적으로 미소 짓는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오늘의 클래식 감상 수업은 3층 음악실에서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보입니다. 말을 마친 시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음악실에서 그녀가 윤시아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3번의 연속된 콩쿠르 낙방과 무대 위에서 겪은 끔찍한 공황 발작 이후 그녀에게 바이올린은 그저 끝나버린 꿈이 되어버렸다. 다 그럴 수 있어, 시아야. 음악이란 게 원래 그렇게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대학 교수였던 엄마의 위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시아는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음악은 그냥 꿈이었을 뿐이다. 시아의 시선이 백화점 구석을 쓸고 있는 한 노인에게 향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는 할머니였다. 낡은 유니폼과 허리가 약간 굽은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할머니의 손동작이 시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먼지를 털어내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마치 현을 튕기는 것처럼 섬세했다. 물기를 닦아내는 송얼레의 움직임은 마치 정확한 리듬감을 가진 사람처럼 일정했다. 몸을 숙이고 일어서는 모습도 어딘가 춤을 추는 것 같은 우아함이 있었다. 시아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직원의 호출에 시아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서둘러 손님에게 안내하러 갔다. 손님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손동작이 맴돌았다. 마치 오래전 콩쿠르에서 만났던 노장 바이올리니스트의 손길이 생각났다. 저녁이 되자 백화점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빛났다. 곧 있을 VIP 행사를 위한 준비였다. 시아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 하루가 지났다. 음악 없이, 꿈 없이, 그저 흘러가는 하루. 내일은 큰 행사니까 일찍 와야 한다는 동료의 말에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백화점에서는 화려한 음악회가 열리지만 그녀는 그저 입구에서 티켓을 확인하는 사람일 뿐이다. 한때 그녀가 꿈꾸던 무대는 이제 그녀가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시아는 문득 할머니의 움직임을 다시 떠올렸다. 왜 그녀의 손길이 그토록 인상적으로 느껴졌을까? 그녀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바이올린 연습 영상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그 영상을 열어보았다. 자신이 연주하던 모습, 활을 당기던 손가락의 움직임, 할머니의 손길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백화점 전체가 기념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VIP 고객 초청 갈라쇼 라는 현수막이 화려하게 내걸렸고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시아는 행사장 입구에서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행사 총괄 책임자인 송미나 팀장이 분노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뭐라고요? 비행기가 지연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공연을 못한다고요? 당신 미쳤어요? 6시간 후면 행사가 시작된다고요. 송미나는 전화를 끊고 분노에 찬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메인 공연자로 예정되어 있던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해외 출국 문제로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게 말이 돼요? 오늘 행사에 회장님과 VIP 고객들이 다 온다고요? 대체 누가 대신 무대에 설 수 있냐고요?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정적 속에서 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한번 해볼까?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다.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던 장옥분 할머니였다. 그녀는 대걸레를 손에 든 채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송미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바이올린 내가 연주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행사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두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직원들과 몇몇 준비 중이던 스태프들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강남 프리미엄 백화점입니다. 오늘 행사는 BP 고객들을 위한 특별 갈라쇼고요. 우리가 초청한 연주자는 국제 콩쿠르 수상자였어요. 옥분 할머니는 동요하지 않고 그저 잔잔한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도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어. 오래 전부터 했어.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어떤 직원은 동료의 어깨를 치며 더 크게 웃었다. 시아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상황에서 할머니만큼은 당당했다. 그녀는 수치심이나 창피함 없이 그저 진지하게 자신의 제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할머니, 농담은 그만하시고 청소 계속하세요. 우리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송미나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다른 연주자를 섭외해야 해요. 음악학원에라도 연락해서 누구든 찾아보세요. 회장님께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봐야겠어요. 시아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시아는 문득 어제 봤던 할머니의 손동작을 다시 떠올렸다. 그 섬세한 움직임? 정말 연주자의 손길이었을까? 행사장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송미나 팀장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대체 연주자를 찾고 있었지만 성과가 없어 보였다. 시아는 옥분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으세요? 옥분 할머니는 시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오래전부터 했지. 그런데 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복잡한 법이야. 모든 걸 설명하자면 긴 이야기가 될 거야.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인함이 느껴졌다. 시아는 무의식적으로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지만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지문 패턴이 있었다. 현을 오래 누른 자국이 분명했다.
할머니, 하지만 여기는 무대에 서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송 팀장님도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때 송민아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이나 해요. 저, 팀장님, 혹시 정말 할머니가 연주를? 미쳤어요? 여기는 예술의전당이 아니라 프리미엄 백화점이에요.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부를 무대에 세워서. 송민아의 말은 매섭고 냉정했다. 시아는 움찔했지만 옥분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괜찮아. 난 진심이니까 언젠가는 들어줄 거야. 할머니는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시아는 할머니와 송민아 사이에서 당황했다. 송민아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팀장님이 원래 저런 성격이에요.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평생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이야 문제없지. 할머니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평생을 기다렸다니. 시아는 궁금증이 일었지만 더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 행사 준비로 바빠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행사 시작이 1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송민아는 대체 연주자를 구하지 못했고 백화점 회장이 직접 내려와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보세요, 송 팀장.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송민아는 땀을 흘리며 상황을 설명했다. 저 연주자가 비행기 문제로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연주자를 급히 섭외 중인데.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시아는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문득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옥분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회장에게 다가갔다. 저, 회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런 상황에서 뭘 제안한다는 겁니까? 저희 저희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송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시에게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시아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정말이에요.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그 사람을 데려와 보세요. 시아는 서둘러 옥분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들을 준비가 됐나 보군. 시아는 할머니를 회장에게 데려왔다. 송민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았다. 회장님, 말도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 백화점 청소부입니다. 회장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의외로 침착하게 물었다. 정말 연주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 보이세요. 송민아가 끼어들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용히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시아는 할머니를 위해 무대 위로 안내했다. 빈 무대 위, 할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허리를 곧게 펴고 자신감 있게 서 있었다. 할머니, 바이올린은요? 내 사물함에 있어. 가져다 줄래? 시아는 할머니의 사물함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발견했다. 케이스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소중히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다. 시아는 그것을 무대로 가져왔다. 할머니는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바이올린이 아니었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고급 악기였다. 오래되었지만 상태가 완벽했다. 할머니는 바이올린을 턱에 대고 활을 들어 올렸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첫 음을 연주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바흐의 샤콘느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바이올린 독주곡 중 하나였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활의 움직임은 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영혼을 담은 음악이었다. 회장과 송민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아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다. 얼마 후 할머니는 연주를 멈추었다. 행사장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회장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놀랍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냥 옥분이라고 부르세요. 회장은 결정을 내렸다. 오늘 무대에 서주세요. 송민아는 항의하려 했지만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다. 시아는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며칠 후 시아는 우연히 퇴근 후 창고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장옥분 할머니를 목격했다. 그것은 분명 클래식이었다. 짧고 망설임 없는 손놀림, 깊은 음색. 할머니, 혹시 음악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냥 연주만 이어갔다. 시아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행사 당일, 백화점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VIP 고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완벽한 행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공연 문제로 고위 BP들은 이미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원래 초청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대신 백화점 청소 노동자가 공연한다는 소문이 새어나갔기 때문이다. 시아는 공연 준비실에서 옥분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는 평소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바이올린을 손질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긴장되시죠? 긴장? 아니, 난 수십 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이건 긴장이 아니라 설렘이지. 할머니의 눈빛에는 젊은이 같은 열정이 빛났다. 시아는 송민아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10분 후에 공연 시작합니다. 아직도 눈을 뜨고 이걸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회장님이 고집하시니 어쩔 수 없지만 송민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적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공연이 될 테니까. 이 순간 시아는 용기를 내어 송 팀장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할머니를 믿어주세요. 저도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할머니의 연주는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 무대에서 빛날 거예요. 아니,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백화점 청소부를 무대에 세운다니 이건 회장님이 완전히 미친 결정이에요. 송민아는 분노에 차서 자리를 떠났다. 시아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렇게 적대적인데 괜찮으실까요? 내가 무대에 오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어.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오랜 지혜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었다. 시아는 할머니를 대기실에 남겨두고 객석으로 향했다. 객석은 이미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고객들이 우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시아는 뒤쪽에 서서 무대를 바라보았다. 회장이 무대에 올라와 간단한 환영 인사를 했다. 오늘 저희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예정되었던 연주자 대신 더욱 놀라운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진정한 힘을 보여드릴 연주자 장옥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의아한 표정과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아무도 장옥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대 커튼이 열리고
옥분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움이었다. 관객들은 노인 연주자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지 못했다. 시아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들어올리는 순간 바뀌었다. 그녀의 자세에서 이미 무언가 달랐다. 전문가들은 즉시 알아챘다. 그것은 유럽 전통의 클래식한 자세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만이 갖는 특유의 품위가 느껴졌다. 할머니는 활을 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차이콥스키가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홀을 채우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 반주 없이 바이올린 독주만으로도 그 음악은 완벽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현을 누르는 모습, 활이 움직이는 모습, 그것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송미나의 얼굴에서 경멸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연주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언어였다. 시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바이올린을 사랑했는지, 왜 음악의 모든 것을 걸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연주는 그 모든 이유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무대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고 관객들은 처음에는 특수 효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내 무대 뒤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시아는 무대 뒤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송미나가 조명기사에게 뭔가를 다그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감히 공연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공연은 우리 백화점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난 이걸 용납할 수 없어요. 시아는 조명기사에게 달려가 원래대로 조명을 복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송미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망설였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무대 위의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연주를 계속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실어 음악을 이어갔다. 관객들은 연주에 완전히 빠져 무대의 작은 문제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아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장을 찾았다. 다행히 회장은 객석 앞줄에 앉아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다. 시아는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빠르게 설명했다. 회장님, 송 팀장님이 공연을 방해하려고 해요. 조명을 조작하고 있어요. 회장은 눈을 번쩍 뜨고 시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대를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경비팀에 연락해서 송미나를 무대에서 떼어놓게 하세요. 그리고 조명팀에게는 내 지시로 원래 조명을 복구하라고 전해요. 시아는 서둘러 지시를 전달했다. 경비팀이 송미나를 제지하는 동안 조명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송미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실수예요. 저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 백화점의 명성을 걸고 무대에 세우다니. 하지만 그녀의 항의는 연주의 아름다움 앞에서 무의미했다. 회장은 소리 없이 그녀를 무대 뒤쪽으로 데려갔다. 송 팀장,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저 연주는 평범한 게 아닙니다. 어째서 당신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나요? 송미나는 여전히 반발했지만 그녀도 이제는 연주의 수준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이 쉽게 그것을 인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무대 위 할머니의 연주는 절정을 향해 나아갔다. 마지막 움직임에서 그녀의 활은 마치 번개처럼 현을 가로질렀다.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외쳤다. 저 연주 스타일, 설마. 연주가 끝나자 객석은 순간적으로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객석 뒤에서 한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옥분, 당신이 맞습니까?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오랜만이군요, 교수님. 그 순간 객석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옥분, 그 김옥분, 50년대 유럽을 휩쓸었던 그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시아는 충격을 받았다. 장옥분 할머니는 사실 김옥분이었다. 한때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것이다. 그녀는 왜 모든 명성을 뒤로하고 백화점 청소부로 살아왔을까? 공연장은 혼란에 빠졌다. 김옥분이라는 이름이 관객들 사이에서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나이든 음악 애호가들은 그 이름을 기억했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김옥분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으나 갑작스럽게 공연계에서 사라진 비극적 인물이었다. 무대 위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네, 제 이름은 김옥분입니다. 오랫동안 그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저를 잊지 않았나 봅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송민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가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평범한 청소부가 사실은 전설적인 음악가였던 것이다. 김옥분 선생님, 저희는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저희 백화점 청소부로? 회장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오늘은 음악의 밤입니다.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연주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다. 이번에는 무엇인가 달랐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깊은 슬픔이 번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화를 들어 올렸다. 첫 음이 울리자 공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그것은 바흐의 에어에어, 온 더지 스트링이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곡이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연주는 교과서적인 해석을 넘어 마치 자신의 인생을 음표에 담아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시아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이어갔다. 그 눈물은 50년의 세월, 잃어버린 시간, 포기한 꿈, 그리고 홀로 간직했던 상처를 담고 있었다. 관객 중 몇몇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노교수로 보이던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시아는 무대 뒤로 달려갔다. 그녀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기자들과 음악 관계자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시아의 외침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아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었다. 시아는 그 손을 잡고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이 아이는 윤시아입니다. 서울예고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죠. 저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시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바이올린을 전공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다음 날 김옥분의 깜짝 공연은 온라인과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50년 만의 귀환, 백화점 청소부로 살아온 거장, 잃어버린 바이올린의 여왕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시아는 출근했지만 백화점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문화센터는 김옥분의 사진으로 장식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 전시가 준비되고 있었다. 송민아는 보이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휴가를 떠났다고 했다. 시아는 할머니의 사물함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청소 도구가 없었다. 대신 깨끗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때 누군가 시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옛날 사물함이 그리운가 보구나. 할머니였다. 그녀는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우아한 정장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다. 할머니, 어제는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그 유명한 김옥분이라니. 왜 이런 곳에서 청소부로? 오래된 이야기란다. 그리고 이젠 청소부가 아니야. 회장님이 문화 고문으로 일해달라고 하시더구나. 시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어제 할머니가 저에 대해 말씀하신 것, 제가 바이올린 전공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시아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내 손을 보면 알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넌 음악을 그리워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 그 눈빛은 음악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갖는 것이란다. 나도 한때 그런 눈빛을 가졌으니까. 시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3번의 콩쿠르 낙방, 무대 공포증, 그리고 포기했던 꿈에 대해. 실패가 두려워서 포기하는 건 성공의 기회마저 포기하는 거란다. 나도 한때 모든 것을 포기했었지. 하지만 음악은 내 안에서 죽지 않았어. 네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할머니는 시아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저녁 내 숙소로 와.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날 저녁, 시아는 할머니가 묵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김옥분은 1916년대 초반 유럽 음악계를 휩쓸었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녀는 모든 주요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다. 그러나 그녀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비극이 찾아왔다. 그녀의 어린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날 이후 난 더 이상 음악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었어. 모든 음표가 딸을 생각나게 했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어떻게 다시 바이올린을 잡게 되셨어요? 완전히 포기한 적은 없었어. 늘 가까이 두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부터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어.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었거든. 할머니는 자신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소녀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내 딸이야. 그 아이가 항상 내 음악을 좋아했어. 이제는 그 아이를 위해 연주하는 거야. 그리고 어제 난 그 아이가 내 연주를 듣고 있다고 느꼈어. 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음악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시아야, 네가 겪은 실패들, 그건 내 음악을 더 깊게 만들어줄 거야. 진정한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됨에서 나오는 거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는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완벽함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는 백화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다. 먼지가 쌓인 케이스를 열자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현을 튜닝하고 활에 송진을 바르고 그리고 마침내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뻣뻣하고 어색했다. 몇 개월간 연주하지 않은 탓이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몸이 기억해냈다.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활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그날 오후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시아야, 오늘 저녁에 특별한 자리가 있어. 백화점 옥상 정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로 했단다. 네가 와주면 좋겠어. 시아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또 다른 놀라운 연주를 들려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가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 옥상 정원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음악 관계자들로 보였다. 회장과 몇몇 VIP도 보였다. 시아가 도착하자 할머니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왔구나.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해. 내가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갖는 첫 음악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놀라운 재능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단다. 정말 멋진 자리네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곡을 연주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시아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은 내가 아니라 네가 연주할 거야. 시아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제가요? 안 돼요, 할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무대 공포증도 있고. 준비는 이미 끝났어. 네 안에 음악이 있어. 그거를 꺼내기만 하면 돼. 공포는 모든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공포와 함께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할머니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시에게 건넸다. 그것은 놀라운 순간이었다. 그 악기는 수십 년간 할머니의 손길만 받아온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오늘 하루만 이걸로 연주해. 이 바이올린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 이야기들이 너의 음악에 힘을 실어줄 거야. 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받았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이 가벼웠고 그녀의 손에 완벽하게 맞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작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시아는 천천히 무대에 올라섰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마지막 콩쿠르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긴장했었다. 그리고 그 긴장이 그녀를 무너뜨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무대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진정한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됨에서 나온다. 그녀는 더 이상 심사위원들을 위해, 점수를 위해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음악 그 자체를 위해 연주하는 것이었다. 시아는 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첫 음을 연주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물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음악에 몰입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그녀가 항상 사랑했지만 콩쿠르에서는 감히 연주하지 못했던 곡이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몇 군데 작은 실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연주에는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콩쿠르에서의 기계적인 연주와는 완전히 달랐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다. 이제 알겠지? 네 안에 있는 음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단지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야. 그날 밤, 시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녀는 꿈에서 자신이 거대한 콘서트 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시아의 연주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플라터트 청소부 바이올리니스트 와제자, 음악의 재발견 스토리를 서울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할머니와 시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더 큰 화제는 할머니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다. 언론은 김옥분을 잊혀진 마스터라 부르며 그녀의 귀환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음악계의 원로들은 그녀의 전설적인 연주를 기억해냈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음악적 아이콘을 발견했다. 백화점은 즉시 특별 이벤트를 기획했다. 김옥분, 음악으로의 귀환이라는 전시회가 열렸고 그녀의 옛 사진과 기록, 그리고 최근의 깜짝 공연 영상이 전시되었다. 송민아는 내부 감찰에 불려가 해명을 해야 했다. 그녀가 회사의 보물과도 같은 인재를 모욕하고 방해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시아는 매일 할머니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연습했고 할머니는 시에게 자신만의 기술과 해석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그 어떤 음악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가르침이었다. 어느 날 시아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도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왜 모든 걸 버리고 청소부로 살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에게 자신의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넌 기억 못하겠지만 내가 20대 후반에 딸을 하나 낳았어. 그 아이는 내 삶의 전부였지. 그런데 그 아이가 6살 때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 후로 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었어. 모든 음악이 고통으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지. 이름도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었어.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어. 하지만은 음악은 날 놓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주했지. 그게 내 치유법이었어. 시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왜 다시 나타나셨어요? 왜 하필 그날 그 무대에 오르셨어요? 때가 왔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 내 딸은 내가 음악을 포기하길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그리고 네가 나에게 영감을 줬어. 제가요? 그래, 네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들어오는 거를 봤어. 그리고 며칠 후 네가 그걸 창고에 숨겨두는 것도 봤지. 그 모습이 마치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음악을 사랑하지만 상처 때문에 포기한 사람. 시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정말로 바이올린을 백화점 창고에 숨겨두었었다. 연습실 대여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할머니가 보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음악을 다시 찾기를 바랐어. 그리고 내가 그 본보기가 되고 싶었지. 할머니의 말은 시아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그녀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다시 무대에 서주세요. 모두에게 진짜 음악을 들려주세요. 제 롤모델이 돼주세요. 그래,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너도 약속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달 후 서울예술의전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옥분 50년 만의 귀환이라는 타이틀의 특별 공연이 열리는 날이었다. 티켓은 오픈 10분 만에 매진되었고 한 표가 정가의 500까지 거래될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 백스테이지에서 옥분 할머니는 침착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시아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준비를 도왔다. 긴장되세요, 할머니. 이상하게도 전혀 긴장되지 않는구나. 50년 전에는 항상 무대에 오르기 전에 떨었는데 이젠 그저 감사함만 느껴져. 시아는 할머니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딸 사진이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보고 가볍게 키스했다. 오늘은 너를 위한 연주란다. 공연 시간이 다가왔다. 전당 내부는 관객들로 가득 찼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부터 젊은 SNS 인플루언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한 전설의 부활을 목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합니다. 50년 전 세계를 매혹시켰던 바이올리니스트 김옥분 선생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객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가 무대에 등장했다. 그녀는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당당함과 우아함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깊게 인사를 했고 천천히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프로그램은 바흐로 시작해서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 전통 멜로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녀만의 작품이 포함되었다. 각 곡은 그녀의 인생의 다른 시기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 중간에는 상실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해와 평화. 공연 중간, 할머니는 마이크를 들고 관객들에게 말했다. 음악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50년이 걸렸지만 결코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게 용기를 준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측면을 가리켰다. 조명이 시야를 비추었다. 그녀는 놀라서 얼어붙었다. 윤시아 씨, 무대에 함께 서주시겠어요? 관객들의 박수 속에 시아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할머니 옆에 서서 어색하게 인사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준비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영혼과 오래된 영혼의 대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들은 함께 파가니니의 이중주를 연주했다. 할머니의 깊고 성숙한 음색과 시아의 신선하고 열정적인 표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은 마치 세대를 넘어선 대화 같았다. 과거와 현재, 경험과 가능성이 한데 어우러지는 순간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많은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카타르시스였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부활할 수 있는지를 목격한 순간이었다. 공연 후 백스테이지는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음악계의 유명 인사들이 할머니에게 존경을 표했고 젊은 음악도들은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그 중에는 서울예고의 교장도 있었다. 김옥분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윤시아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녀는 제가 만난 가장 재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입니다. 교장은 시아를 바라보았다. 시아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물론입니다. 우리도 시아의 재능을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게 음악을 돌려주셨어요. 아니란다. 음악은 항상 네 안에 있었어. 난 그저 네가 그것을 다시 듣도록 도왔을 뿐이야. 시아는 서울예고로 돌아갔고 할머니는 문화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여러 음악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고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이 되어 출판되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작 중이었다. 백화점은 할머니의 이야기로 큰 홍보 효과를 얻었고 이제 그곳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송민아는 다른 지점으로 전보되었고 회장은 할머니의 조언을 받아 백화점 내에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공연 공간을 만들었다. 시아는 학교에서 다시 바이올린에 전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만의 음악적 목소리를 찾는 데 집중했다. 할머니의 가르침과 그녀 자신의 경험이 합쳐져 그녀의 연주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시아는 할머니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그들은 백화점 옥상에서 무료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이 음악회는 전문 연주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준비 과정에서 시아는 할머니가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곡에도 뛰어났다. 할머니는 시에게 자신이 딸을 위해 쓴 곡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었다. 이 곡을 끝내지 못했어. 너무 아팠거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함께 곡을 완성했다. 그것은 슬픔에서 시작하여 희망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이중주였다. 그들은 이 곡을 옥상 음악회의 마지막 곡으로 정했다. 음악회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백화점 옥상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주변 빌딩의 옥상과 창문에도 사람들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도시 전체가 음악을 듣기 위해 모인 것 같았다. 공연은 할머니의 솔로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를 연주했다. 그 순수한 음색이 서울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시아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함께 자신들이 완성한 이중주를 선보였다. 이 곡의 제목은 다시 만난 시간입니다. 저와 제 딸, 그리고 이제는 제 음악적 딸인 시아를 위한 곡입니다. 그들의 연주가 시작되자 도시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오직 두 대의 바이올린 소리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멜로디. 그러나 점차 희망과 기쁨으로 변해가는 곡조.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리듬이 더해져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도시 위에서 울린 그 연주는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언론도 감동하고 관객도 울었다. 서울은 단 하루 진짜 음악의 소리로 멈췄다. 그리고 모두가 한 노인을 기억하게 됐다. 공연 후 시아와 할머니는 함께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 음악에는 이런 힘이 있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울리고 치유하는 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세계 투어를 계획 중이야. 내가 한때 연주했던 모든 곳을 다시 방문하려고. 그리고 네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네 재능은 이미 충분해. 이건 단순한 투어가 아니라 두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적 여정이 될 거야.
내 마지막 투어가 될지도 모르지. 그리고 내 첫 번째 세계 투어가 되겠지. 시아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영광이에요, 할머니.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은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아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고급 브랜드와 화려한 외관만이 중요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곳으로 변모했다. 백화점 한쪽에는 김옥분 홀이라는 상설 공연장이 마련되었고 그곳에서는 매주 다양한 음악 공연이 열렸다. VIP 초청 행사에는 이제 유명 연예인이나 해외 스타들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도 무대에 섰다. 문화센터 수강생들은 배움의 성과를 보여주는 무대를 가졌고 그 중에는 나이든 시민들도 많았다. 예술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즐거움이 되었다. 장옥분 할머니는 백화점의 정식 문화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그녀는 월급을 모두 음악교육 지원기금으로 기부했다. 그 기금은 경제적 이유로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예술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해. 할머니의 철학은 백화점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다.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곳, 이라는 슬로건 아래 백화점은 단순한 소비 공간에서 문화의 중심지로 변화했다. 시아는 할머니의 가르침 아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녀는 서울예고에서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되었고 줄리아드 음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유학을 떠나는 대신 할머니와의 세계 투어를 먼저 완료하기로 했다. 할머니와 손녀의 음악 여행이라는 타이틀의 이 투어는 전 세계 30개 도시에서 열렸다. 각 공연은 전석 매진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뉴욕 공연 후 한 저명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다. 김옥분의 연주는 50년의 세월이 더해준 깊이와 지혜를 담고 있다. 그리고 윤시아의 연주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빛난다. 그들이 함께할 때 우리는 음악의 시간을 초월하는 힘을 목격하게 된다. 투어의 마지막 공연은 서울에서 열렸다. 예술의 전당 대극장은 관객으로 가득 찼고 공연은 생중계되었다. 그 무대에는 할머니와 시아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다른 젊은 음악가들도 함께했다. 마지막 곡으로 그들은 할머니의 딸을 위해 작곡한 다시 만난 시간의 확장 버전을 연주했다. 이번에는 바이올린 이중주가 아닌 관현악과 함께하는 협주곡 형태로 편곡되었다. 그 웅장하고 감동적인 선율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다. 공연이 끝난 후 할머니는 무대 중앙에 서서 말했다. 저는 50년 전 큰 상실로 인해 음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한 젊은이의 열정 덕분에 다시 찾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때로는 그것을 다시 발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아는 무대 공포증을 완전히 극복했다. 이제 그녀에게 무대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구중한 장소가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항상 기억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됨을 추구하라.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삶을 다룬 영화도 제작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점이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는 사람들, 나이 때문에 도전을 미루던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다. 백화점은 이제 발견의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다. 그곳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열정을 찾고 잊었던 꿈을 되살리는 곳이 되었다. 5년 후, 시아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했다. 그녀는 줄리아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할머니에게서 배운 음악의 진정한 의미였다. 시아는 바쁜 일정 중에도 정기적으로 서울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연주하고 작곡하고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유대는 음악을 넘어 깊은 정신적 연결로 발전했다. 어느 겨울날, 시아는 특별한 독주회를 위해 서울에 돌아왔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여정을 기념하는 공연을 준비했고, 당연히 할머니를 특별 게스트로 초청했다. 공연 당일, 시아는 할머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선택한 곡들을 연주했다. 마지막 순서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선보이려 했다. 그것은 할머니에게 바치는 헌정곡이었다. 시아가 연주를 끝내고 무대 뒤로 오자 할머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넌 나보다 훨씬 멋진 연주자가 될 거야. 할머니의 말에 시아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전 할머니 제자인걸요. 그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후에 그들은 백화점 옥상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하늘 음악당이라는 공식 이름을 가진 야외 공연장이 되어 있었다. 달빛 아래 그들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내가 처음 이 백화점에 청소부로 왔을 때 매일 밤 이곳에 올라와 혼자서 연주했어. 아무도 듣지 않는 음악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게 되었군.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아니, 우리 모두의 덕분이야. 음악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들의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백화점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김옥분 선생님, 윤시아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매년 개최할 발견의 음악제가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예술 감독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발견의 음악제라 좋은 이름이군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시아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다. 며칠 후 그들은 음악제의 첫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다. 할머니는 놀라운 에너지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음악제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해. 나이, 배경, 훈련 수준에 상관없이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에 대한 사랑이니까. 그들은 음악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할머니는 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 딸의 것이었어. 이제는 네가 가지길 바란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보석 브로치가 있었다. 그것은 바이올린 모양을 한 섬세한 작품이었다.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정말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래, 넌 이제 내 음악적 딸이니까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의 연결을 상징하는 거야. 시아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다시 한번 꼬포가 안았다. 그들은 함께 발코니로 나가 새벽의 서울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고층 건물들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보이니? 매일 새로운 시작이 있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보여준 것처럼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진정한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 도심, 오늘도 낯선 감동이 한 구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음악의 힘으로 연결된 두 여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들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이제 다시 찾아졌고 새로운 시간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한 꿈이 다른 형태로 다시 찾아온다는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때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장옥분 할머니처럼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재능과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만난 누군가의 손길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처럼 가슴 뭉클한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